안녕하십니까. KO 컨텐츠 베이커리에서 보내드리는 첫 번째 팟캐스트 디저트의 이상현입니다. 오늘은 신마산 댓글에서 라이브 펍 올댓 재즈를 운영하고 계신 이창곤 사장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한참 가게 오픈하고 이제 좀 바빠지실 시간대인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영광입니다. 이제 올댓 재즈를 사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이 동네에 쭉 살면서 오면서 이제 오래된 가게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다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팟캐스트 채널을 위해서 좀 주변 가게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조사를 하다 보니 이 위치에 이제 라이브 펍이 있다는 얘기를 처음 들었습니다. 사실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이제 알아보니까는 그 노랑 색깔의 좀 배구 같은 그런 분들까지 좀 인상적인 디자인을 가진 가게가 알고 보니 올댓 재즈였던 겁니다. 사실 그 왠지 어렸을 때는 이 가게에 들어가면 안 될 것 같다, 뭔가 정확한 느낌이 여기 술집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었는데 혹시 가게가 정확히 언제부터 이 자리에서 운영하시게 되셨나요? 이 가게는 횟수로 한 18년 정도 됩니다. 18년이면 제가 딱 그 기억하는 그 시기부터 있던 가게가 맞는가 봅니다. 네, 그렇죠. 그 가게를 이렇게 오랫동안 원래 그럼 계속 이 자리에서 이렇게 18년 동안만 올댓 재즈를 운영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올댓 재즈라는 이름으로 가게를 시작한 건 여기서만 18년. 네. 그리고 여기 옮기기 전에도 가게가 있었습니다. 유남대학교 전문 옆쪽에 예전에 공중전화 부스가 있었었고 네. 옆 건물에 어느 건물인지? 예, 2층에서 네. 올댓 재즈라는 이름. 그때는 라이브 펍이 아니고 네. 그냥 조그마한 가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장소로까지 이렇게 나와서 라이브 펍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네. 혹시 라이브 펍을 이렇게 고집하신 이유라든가 라이브 펍을 하고 싶었던 이유라는 게 있으십니까? 라이브 펍을 가지고 싶은 건 제가 음악을 좋아하기 때문에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라이브 음악을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마산 창원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게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꿈을 현실화시킨 거죠. 그럼 이제 그 현실화 과정에서 이제 가게 이름 정하시는데 좀 고민이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많았어요. 사실 올댓 재즈라는 이름은 약간 뮤지컬, 이제 영화 이런 데서 좀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사장님은 어떤 이유에서 이제 올댓 재즈라는 이름을 사용하시게 되셨나요? 올댓 재즈라는 이름이 대중적으로 알려지게 된 것은 1975년 브로드웨이 뮤지컬인 시카고의 여자 주인공이 부르던 노래의 제목이죠. 굉장히 유명한 올댓 재즈라는 노래의 제목이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잘한 펼치는 너무 좀 여러 군데 있는 음악 상호고 네. 좀 더 독창적이고 개성 있는 이름을 썼었으면 하는 그런 반성을 근래에 들어서 좀 자주 하게 됩니다. 사실 저희가 이 가게를 딱 처음 들어갔을 때 받은 인상이 굉장히 인테리어가 감각적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꼭 이게 상태적으로 좁은 입구를 타고 지하를 내려왔더니 굉장히 탁 트인 넓은 공간에 나와서 놀랐었는데 그걸 또 조금 어두운 분위기의 이런 조명까지 해서 굉장히 고즈넉하다는 분위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 영화에서 본 외국 영화에서 본 그런 듯한 느낌이었는데 혹시 사장님이 뭐 어떤 모티브를 하셨다던가 아니면 꼭 표현하고 싶었던 그 감각이 있었던 겁니까? 뭐 특정한 가게를 모티브로 해서 가게 인테리어를 한 것은 아닙니다. 물론 뭐 제가 영화를 본다거나 아니면 갔던 가게들 중에서 어떤 특징적인 게 머릿속에 남아있어서 그게 표현이 어떤 식으로 됐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어떤 특정한 가게를 염두에 두고 인테리어를 하지는 않았었고요. 네. 올댓 재즈는 마산에 있는 올댓 재즈는 음악이 중심인 가게입니다. 그래서 음악에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인테리어가 되었으면 했고 그리고 조도를 조금 낮춘 것은 좀 더 음악을 듣는 데 있어서 좀 더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되었으면 해서 조도를 낮추는 거고 그건 잘해야 돼요. 네. 나이가 들어서 이제 제가 주름도 좀 깊어지고 좀 나이 들어서 보이는데 여기 가게만 있으면은 네. 그런 얘기를 조금 덜 듣습니다. 주름도 좀 감춰지고 사실 저도 이런 빛을 딱 좋아하는 게 비칠 때 뭔가 인상이 좀 깔끔해 보이는 느낌이 없지 않아서 굉장히 좋아하는 네. 딱 그 정도 빛인 것 같습니다. 그게 풀리지 않아도 네. 괜찮습니다. 네. 또 이 감각적인 인테리어 중에서 유난히 눈에 띄던 게 이제 약간 인상파풍의 그림들이 벽면이나 천장 이런 데 좀 걸려 있습니다. 혹시 이런 그림들은 어떤 사연으로 이렇게 배치하게 되신 건가요? 그림은 굉장히 그 주관적인 기호였고요. 네. 막 특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니, 그래 반면에 저희 가게는 유달리 그림이 좀 많이 있습니다. 네, 군데군데 네, 사진 작은 들고 그림이 있기 아니고 때문에. 큰 그림이 벽면을 네. 이렇게 장식을 하고 네. 천장에 그려둔 그림은 1980년대 키스 헤링과 더불어서 미국 낙서화를 대표했던 장 미셸 바스키아의 그림을 두 점을 올려놓았습니다. 낙서화는 재즈와도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억압받고 사회적으로 좀 소외되었던 그런 계층들의 미술의 또 다른 새로운 표현의 방법이어서 그래서 재즈라는 음악적인 장르와 상당히 밀접한 그리고 연관성이 조금 있다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 가게에서 이게 중앙에 보시면은 이제 레코드판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LP판들 이걸 전부 이제 사장님께서 직접 모으셨다 들었는데 혹시 모으실 때 있었던 뭐 특별한 일이라든가 아니면 가장 애착이 가는 LP판이 있다면은 혹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그 LP죠. 네. LP는 한 3,000장을 좀 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음반을 구입을 하고 처음 컬렉션을 만들기 시작한 중학교 2학년 때입니다. 무슨 계기라고 하면은 뭐 좀 그런데 당시에 제가 본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내가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음악에 대한 감흥을 느꼈고 그래서 그런 류의 음악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은 레코드를 사서 재생을 할 수 있는 하는 방법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매달리다 보니까 한 장, 두 장 레코드판들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지금처럼 된 거죠. 3,000장까지 이렇게 모인. 질문이 또 뭐였죠? 제일 좋아하는 가장 좋아하는 판.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손님들한테 제일 많이 받는 수식가분들한테 많이 나가는 질문이죠. 그렇죠. 뭐가 제일 네. 그래도 이 중에서 제일 좋은 게 뭐냐? 제일 좋은 게 물론 다 좋습니다. 네. 제가 뭐 한 장 한 장 샀기 때문에 네. 한 장 한 장 나름대로 의미가 있고 추억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열 손가락 깨물어서 네, 안 아픈 게 그렇죠. 안 아픈 거라고 보는데 뭐다 자식 같으니까 다 귀하죠. 네. 그래서 또 좋아하는 기호는 늘 바뀝니다. 예차게 가는 판도 늘 바뀌고 사람의 마음이 또 기호가 늘 바뀌고 그날 기분에 따라서 또 이런 음악이 어울릴 때가 있고 저런 음악이 때가 있기 때문에 네. 그건 좀 그렇고요. 네. 어느 게 제일 예차게 가느냐 그건 좀 그렇고 네. 그래도 조금 사랑을 많이 받는 손이 많이 가는 음반은 뭐냐라고 얘기를 하신다면 로스 가나리오스라는 그 친구의 마지막 앨범인 시클로라는 음반이 있습니다. 시클로는 스페인 말로 순환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돈다는 거죠. 우리 사이클이라고 그러죠. 네네. 하고 똑같은 네. 그래서 그건 우리가 잘 아는 클래식 작품인 안톤 비발디의 사계. 네. 사계를 모티브로 해서 자신들만의
락적인 그런 걸로 느낌으로 이제. 만드는 음반인데 2장짜리 앨범 안에 2장의 레코드가 들어있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화면에 한 계절씩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음악을 여러분들도 좀 들어봤으면 네. 하는 마음으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우문현답이라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그리고 두 번 질문이 했던 것 같은데 우문답 같은데요. 그래도 또 식견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아무튼 뭐 네. 다양한 음악을 듣는다는 건 네. 상당히 뭐 좋은 한쪽 장르의 음악만 듣는 것보다는 조금 네. 나을 수가 있으니까. 네. 세상엔 많은 음악이 있으니까. 네. 또 가게에 보면 이제 포켓볼 하는 다이라든가 이제 저기 또 카드 게임 같은 거 할 수 있는 약간 세트 같은 게 있는데 혹시 이런 거를 갖다 이렇게 가게에 이렇게 오락 공간을 조성해 주신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 건가요? 사실 우리나라 술집은 좀 정적입니다. 앉아서 테이블에 앉아서 이렇게 네. 술을 마시고 친구들하고 조용히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뭐 감성이 격해지면 큰 소리 네. 좀 바꿔보고 싶었습니다. 또 우리가 술을 먹어서 꼭 앉아서 먹으라는 보장도 네. 그런 법은 없잖아요. 그렇죠? 네. 서서 술을 마시면 뭐 네. 벌금을 낸다든지 그런 건 맞습니다. 없으니까 좀 역동적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기 포켓볼 외국 친구들은 포켓볼이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럼 뭐라고? 푸울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외국에 나와서 포켓볼 하면은 잘 못 알아듣는 하고 외국 친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축구 게임 네. 그 어렸을 때부터 예. 돌리면서 이렇게 하는 그런 거. 그건 정식적인 명칭은 푸스볼. 그리고 안에 있는 카드 게임 하는 건 바카라 테이블입니다. 한씩 오는 외국 친구들이 카드 게임을 하고 싶다. 그래서 카드 테이블 같은 게 있으면 느낌이 좀 더 나지 않을까. 그래서 마련해둔 어쨌든 조금 특별한 가게가 되었으면 했고 또 다른 가게가 없는 게 있었으면 하는 그런 욕심 같은 게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면 조금 고급스럽게 표현되지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하나로 보여드리기 진짜 올드재즈라는 큰 가게를 구성하는 데서 다 적절하고 필요한 것들 요소가 감사합니다. 특별한 묘사된 것 같습니다. 안목이 높으시네. 이것도 이제 지난 이제 저희가 조사를 위해서 이제 팀원들이 와서 좀 눈에 띄었던 점이 있는데 여기 바로 앞에 보면 천장에 휴대폰 거치대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이제 용도에 대해서 이제 팀원들끼리 여러 얘기를 해봤는데 그렇게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는데 이게 어떤 이유로 여기 거치대가 있는 건가요? 저건 그래서 우리가 매주 토요일 저녁에 정기적으로 라이브 공연이 있습니다. 공연은 여기 오신 손님들만 보는 게 아니고 요즘은 뭐라고 그러니까 SNS라고 네, 바로 라이브 방송을 보낼 수 있게 그렇죠. 라이브 방송을 저희 페이스북 통해서 중계를 합니다. 그래서 중계를 이렇게 뭐 팟캐스트 보신 여러분들처럼 이렇게 큰 카메라로는 할 수가 없고 그래서 요즘 휴대폰 사용도 좋고 하니까 휴대폰으로 이렇게 매주 토요일 9시 반에 중계를 하고 있고 그 용도입니다. 그야말로 뭐라 해야 될까? 저희는 이렇게 방송 한번 만들어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 굉장히 이제 모두가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용도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가게 이제 곳곳에 보면은 이제 외국 국기라든가 이제 네트워크에 이제 축구 유니폼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우리 올드재즈 외국 분들이 이제 많이 찾아서 있는 것 같은데 사장님 생각에서 올드재즈의 어떤 매력이 이제 외국인 분들에게 어필 되신 것 같습니까? 어떤 매력인지는 제가 생각하기는 잘 모르겠어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고 아까 질문을 하신 거에 설명을 드리자면 축구 유니폼에 관해서는 예전에 제가 나이가 조금 더 젊었을 때 가게에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올드재즈 FC 제가 구단주입니다.
감독 겸 네, 선수 겸 겸. 그리고 팀 닥터 겸 네. 아무튼 뭐 팀닥터도 하신 건가요? 다치면 네. 외국 애들이 여기 갈 데가 없으니까 제가 병원에 가고 네. 있기 때문에 저 유니폼에 리 적혀있던 게 순서 중에 중이다. 리가 예. 어떤 리가 외국인들이랑 같이 있었을 때 사장님 그래서 네. 그 친구들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외국으로 다시 돌아갈 때 네. 그냥 유니폼. 자신의 흔적을 남기기 위해서 우리가 네. 여기 있었다 상징하기 위해서 자신이 입고 뛰던 유니폼을 네. 하나씩 걸어두고 갔습니다. 그게 남아있는 국기라 또 이게 팀 국기는 처음에는 아일랜드 국기 하나만 있었습니다. 아일랜드 국기였어요. 네, 아일랜드 국기는 보시면 저 3색 그죠? 3색 저희가 아일랜드 국기인데 그런데 이제 그게 하나 걸려 있으니까 다른 외국 친구들이 왜 자기 나라 국기는 안 걸어주냐. 그래서 내가 문제는 아니다. 네. 내가 그게 아니고 그 친구가 자기가 직접 걸어놓고 갔다. 네.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자기가 좋아하는 축구팀의 국기, 자기 나라의 국기를 하나하나씩 그렇게 시작한 게 네.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게 지금 좀 늘은 거죠. 외국인 분들과 커뮤니케이션에서 나온 약간 기념물, 산물 같은 게 또 가게의 뭐래 다양성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데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제가 또 이게 약간 여담인데 혹시 저희 화장실 인테리어가 이제 인테리어에서 이제 올드치즈만의 감성이 느껴진다고 큰 거울이 또 배치되어 있다 보니까는 약간 SNS상에서 포토존으로 약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몰랐었고 큰 거울이 있는 건 아마 여자 화장실일 거예요. 네, 사실 저도 이건 여성 팀원이 뭔가 저도 들어가보지 못했지만 어떻게 된 구강인지 사실 잘 모르겠는데 네. 그게 좋은 건데 좋은 데는 많은데 혹시 화장실 또 자기 비치는 모습을 찍었을 때 그 또 풍미란 게 있나 봅니다. 그 칭찬은 아닌 것 같아서 씁쓸합니다. 네. 사실 이게 또 제가 다른 가게를 좀 비하하는 건 또 아니지만 사실 주변에 안 약간 되죠. 여타 식상한 가게들에 비해서 이제 올드재즈가 좀 특별한 곳이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한 자리에서 이제 특별한 가게를 오랫동안 운영하시다 보면은 뭐 기억에 남을 만한 특별한 손님들이 혹시 있으셨을 것 같은데 혹시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만한 특별한 손님에 관한 에피소드 같은 게 있으십니까? 특별한 손님, 네. 특별한 사람이죠. 그렇죠? 네. 특별한 친구일 수도 있고 선배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하나같이 저한테는 소중하고 의미가 있으신 분들이죠. 가게를 좋아해 주시고 하셔서 즐겨주시고 한다는 얘기는 제가 원래 생각했던 가게를 하는 목적이었고 그 목적을 잘 즐겨주시니까 그것만으로도 한 분 한 분이 다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반면에 또 기억이 또 오래 남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가게의 첫 외국 손님이 있었어요. 아일랜드 친구. 앞에 보이는 국기를 자기 나라로 다시 돌아갈 때 풀어주고 그쪽에 보면 드럼이 있어요. 그게 저거 말씀입니다. 아일랜드 전통 흑인 문양도 네. 문양이라고 아일랜드 전통 문양. 그래서 제일 기억나는 친구가 앤이라는 여성입니다. 아일랜드 출신의 여성이었는데 경남대학교의 영어 선생님을 가르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가까이 있으니까 저희 가게가 되어간 지 얼마 안 돼서 여기 와서 내 스타일이야. 그리고 와서 그때부터 외국 손님들이 조금 많아지기 시작했고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건 외국인을 위한 그런 컨셉이 아니었고 제 의도는 아니었습니다. 외국 친구들이 하나 그 친구 때문에 오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저하고도 이렇게 친분을 맺게 되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조금 늘었죠. 그래서 제 첫 외국인 손님이었었고 아일랜드라는 나라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게 해줬고 제일 기억에 남고 저한테는 제일 특별한 올드 재즈에서의 올드 재즈만의 문화를 또 만드는데 큰
그 뭐랄까 자극을 준 좋은 인연인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최근에 칵테일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겨서 칵테일에 관한 질문 좀 몇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아, 예. 네. 이제 칵테일을 주문하면 이제 사장님 직접 이제 제조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가끔씩 보면 이제 메뉴판에 없는 칵테일들도 이렇게 주문에 따라서 드릴 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보통 메뉴판에 없는 메뉴라 하면 잘 안 내주려고 할 텐데 사장님이 이제 어떤 이유에서 그 없는 메뉴조차도 이렇게 손님들에게 만들어 드리게 되신 겁니까? 사회자님은 칵테일을 잘 안 드시죠? 사실 제가 이제 이 약간 다른 가게에서 이제 저도 칵테일도 만들고 하는 바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가 만들 때는 이제 잘 만들기만 하는데 뭘 제가 직접 마시기에는 별로 없다 보니까 저는 술이 좀 약해서 그렇죠. 잘 모릅니다. 세상에 노래들이 너무 많듯이 네. 세상에 칵테일도 너무 많습니다. 그걸 메뉴판에 다 적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고 네. 대표적인 칵테일만 메뉴판에 그 메뉴판에 없더라도 네. 평소 좋아하는 칵테일이 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재료가 아주 가게에 준비되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뭐 특별하고 뭐 어떤 어려운 문제는 칵테일을 조금 아시는 분들이라면 네. 자신을 계시는 어떤 때는 자기만의 또 칵테일을 만들어 달라시는 분도 있습니다. 뭐 대중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칵테일이지만 네. 위스키를 얼마 정도 넣고 네. 또 위스키에 어울리는 리큐르도 얼마 정도 넣고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면 안 될까요? 하는 또 그건 그 사람만의 칵테일이니까 네. 그렇게 만들어 드리기도 하죠. 하기는 칵테일 하면 약간 우스갯소리로 깔로에다가 이렇게 보드칼로 섞어서 만들면은 이렇게 블랙 러시안이라 하고 그렇죠. 네. 소주 섞으면 이제 블랙 코리안이라 하는 식으로 그냥 우스갯소리처럼 뭐 섞는 거에 따라 이제 다양한 말 그대로 갖다 붙이기 나름이나 좀 약간 낮게 말하면 갖다 붙이기 나름의 다양한 칵테일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막 비율에 따라 새로운 칵테일이 나오는데 혹시 사장님만의 최고의 황금 비율의 칵테일, 사장님만의 비장의 레시피인 칵테일이 있다는 게 혹시 있으신가요? 어떤 앨범이 제일 애착이 가느냐요와 비슷한 또 제가 또 하나의 의문을 또 드리게 됐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악이라도 네. 절대 듣던 음악이라도 네. 또 어떤 날은 그렇게 네, 마음에 안 좋게 들어요. 안 느껴질 때도 있죠. 그렇죠? 황금 비율 그런 것들 그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때는 뭐 좀 강한 칵테일을 먹고 싶을 때도 있고 네. 아니면 좀 향이 좋은 칵테일을 마시고 싶을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칵테일은 말 그대로 칵테일입니다. 칵테일은 혼성 주류죠, 그렇죠? 네. 섞는다는 하나의 종류의 주종이 네. 국한된 게 아니고 그렇죠. 여러 여러 종류 종류가 아니고 술이라는 게 좀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취향이 다르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레시피보다는 네. 한 가지 팁을 말씀드리자면은 칵테일을 다 집에서도 만들 수 있거든요. 진토닉 같은 경우는 뭐 네, 토닉워터에 진을 하면 되니까. 네. 스크루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네. 보드카에 주스만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것들인데 거기에 한 가지 팁을 드린다면은 네. 다 만들고 나신 뒤에 거기에 어울리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서트라고 하는데 네. 그 위에 무슨 레몬즙이라든지 라임즙이라든지 네. 그 위에 살짝 이렇게 뿌려주시면 풍미가 좋아집니다. 자기한테 어울리는 가니쉬, 데코레이션 같은 거 네. 칵테일 잔에다가 이렇게 뿌려주시면 훨씬 더 칵테일을 즐기시는 거예요. 집에서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네. 칵테일을 즐기실 때 훨씬 더 로맨틱하지 않을까 생각. 네, 제가 또 하나의 아니면 많은 그거를 파는 팁들을 또 얻어가는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좀 많이 흐르는 것 같은데요. 이제 올댓재즈 하면 가장 사장님도 아까 얘기하셨듯이 가장 심혈을 기울이셨다는 것, 라이브 공연 가능한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제 또래 세대에서는 이 재즈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알려져 있지가 않습니다. 혹시 그 지난 2016년에 개봉했던 라라랜드라는 영화 아십니까? 예, 봤습니다. 아, 네. 굉장히 큰 화제를 일으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보면 이제 작중에 이제 남자 주인공 세바스찬이 재즈를 동경하는 음악가로 나오는데 이제 그 목표가 자신만의 재즈 펍을 이제 갖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근데 그 꿈에 대해서 이제 주변 사람들은 이제 재즈를 죽은 음악이라고 이제 편파하면서 이제 비우는데 아무래도 그것이 이제 재즈가 이제 현재 대중들과는 좀 멀어졌다는 인식에서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사장님이 생각하시는 그 재즈만의 매력, 그런 말들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재즈만의 매력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재즈는 지금 많이 뭐 단어 자체는 굉장히 보편화돼. 네,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는 네. 단어인데. 뭐 상으로도 많이 쓰는 네. 거죠. 재즈 헤어컷, 네. 또 여러 가지 꽃집도 재즈 음. 쓰기도 하고, 어떤 때는 차 이름도 재즈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재즈가 이제 친숙한 단어가 네. 아니에요. 사실 재즈 음악이 어떤 음악이죠? 라고 물으면은 쉽게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복합적인 음악. 재즈가 죽은 음악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재즈는 지금도 살아있고 미국에 아니면 뭐 세계 거의 모든 대중음악의 뿌리는 재즈입니다. 재즈가 가지는 묘미, 어떻게 듣는가라는 것은 재즈는 상당히 접근성이 많이 강조되는 음악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연주가 다르다는 거죠. 국악을 할 때도 어떤 완벽한 악보대로 연주하는 것이 아니고 네. 그때의 연주자들의 기본이라든지 감성에 의해서 연주가 상당히 많이 바뀝니다. 이게 적응성입니다. 적응성이 많이 스며들어 있는 그런 음악의 한 장르고, 그렇기 때문에 재즈의 가장 큰 묘미는 바로 그런 적응성,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더 하자면은 재즈를 들으실 때 하나의 한 곡의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를 각각의 악기 파트들이 어떻게 주고받고 어떻게 각 악기의 특성을 살려서 변형해서 듣고 연주를 하고 있는가, 그걸 좀 귀 기울여서 좀 악기별로 이렇게 나눠서 들으시면 똑같은 주제인데도 악기의 표현 방법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래서 조금 또 제가 생각하는 건 각각이 경쟁을 하듯이 악기들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각각의 경쟁을 하고 대립을 하고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서로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화해하고 조화롭고 네. 그 음악을 표현하는 거죠. 그런 걸 생각해서 네. 음악을 들으시면 아마 재즈를 이해하는데 재즈가 막연히 어려운 음악이다 네. 생각하시는 걸 조금 벗어나서 좀 쉽게 좀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이렇게 들어보니 재즈와 칵테일이 굉장히 어울리는 조화인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그렇죠. 이것저것 네. 모여서 만들어서 조화를 이룬다는 거에서 말 그대로 재즈컵에서 이제 칵테일이 나오는 게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저보다 나으신데요. 사실 또 저희가 지금 이거 하고 있는 뒤에 있는 라이브 바로 이제 연주를 할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저희 라이브 그 공연에 대해서 좀 조사해보는 어떤 자료에서는 2001년부터 이렇게 했다는 것도 어떤 글에서는 2017년부터 이렇게 했다는 것도 정확하게 이 라이브를 언제부터 시작하시고 그 반드시 라이브를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게를 처음 여기로 옮기게 된 이유가 바로 라이브 뮤직, 음악을 하는 공간이 필요했고, 또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가게를 하는 이유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라이브를 하는 공간이 있으면 좀 규모가 좀 컸어야 됐었고, 그래서 여러 군데를 보다가 지하지만은 넓은 공간이 여기였어요. 그래서 라이브를 위해서 이 가게를 했으니까 당연히 이 가게가 처음 문을 연 때부터 라이브 음악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정기적으로 할 때가 있었고, 또 무대만 있다고 해서 공간이 있다고만 해서 라이브 음악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연주를 할 수 있는 뮤지션들이 있으니까
뮤지션들을 구할 수 없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좀 비정기적으로 네. 했었고, 그래서 2001년도에 가게를 오픈하고, 그리고 그때부터 라이브 위주로 했으니까 2001년부터 했다는 얘기도 맞고요. 네. 2007 그 와중에 또 조금 좀 비정기적으로 하다가 2007년부터 다시 뮤지션들을 다시 섭외를 해서 정기적으로 다시 공부도 2017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또 아마 뉴스가 나간 것 같은데 네네. 아마 그것도 맞는 말이죠. 네. 어쨌든 이 가게의 가장 큰 이유는 네. 라이브 연주고요. 네. 그래서 그건 뭐 이 가게가 문 닫는 그날까지 생각을 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또 지역에서 이런 곳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의 그 뭐라 해야 될까 문명 문화 이런 쪽에서 굉장히 큰 그 기여를 하고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훗날 사람들에게 원래 재즈를 사람들이 원래 재즈를 떠올린다면은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기억되기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기억되는지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네. 갑작스러운 질문이라서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네. 훗날에 생각했을 때 네. 이 가게 속에서 내가 참 좋은 시간을 가졌었구나, 좋은 인연이 있었고 좋은 시간들 속에서 내가 참 편히 쉴 수 있는, 또 즐거울 수 있는, 그러면서도 어떤 의미를 찾을 수가 있는 그런 가게였으면 하는 게 바람이고, 네. 더 큰 바람이 있다면은 훗날 생각해서 잃어버린 매상값이 생각이 나서 갚으러 온다는 얘기. 네. 뭐 그래줬으면. 이제 여기까지가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시간을 좀 내주신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유, 다시 네. 한번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회차가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디저트입니다. 부족한 점이 많았던 팟캐스트인데 시청해주신 분들 다 감사합니다. 다음번에는 더욱 재밌고 달콤한 팟캐스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